자, 고민상담 7회차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혀 활기차진 않지만요. 내 모가지.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곧 있으면 민증이 풀리는 나이입니다. 요즘 외적이든 심적이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 성질을 잘 내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전엔 묵묵히 넘어갔지만 요즘은 맞대응이라 성질을 낼 때가 많네요. 며칠 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크게 터졌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신 후 제 방으로 찾아와서 너도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그동안 화를 내서 미안하다.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간섭할 나이가 지났으니 뭐라고 하지 않겠다.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책임감이 없고 철없고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평소 플레이님의 유튜브를 잘 보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시는 걸 보고 신뢰가 가서 이렇게 짧게나마 보내봅니다. 어른은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죠. 어른은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은 난 어른이다 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애송이라고 보일 수가 있고, 나는 계속 어린 채로 있고 싶고 난 항상 청년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구나, 어른이구나 생각을 하는 때도 있죠.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건데 그냥 저보다 어린 사람이 있어요. 나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제가 어른이죠. 그리고 저보다 정신 연령, 지식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있고 나이도 많으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비록 20살이 넘었을지언정 그냥 나는 그냥 어린애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글쓴이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어른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법적으로도 성인은 만 19세가 넘으면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른이라고 하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글쓴이 아버지께서는 글쓴이를 어른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너를 좀 더 존중해주고 너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 손대겠다라는 의미지, 이제 네가 알았어, 인생 알아서 잘 살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입장으로서 계속 자식인데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러겠죠. 글쓴이 분의 글을 읽어봤을 때 약간 지금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성인이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어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나이를 지나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성인, 어른이라는 타이틀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대충 사는데 살긴 사라져. 그러면은 계속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좀 바뀌어야겠다, 내가 좀 더 어른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격차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막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20대 초반에 정신연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갈고 닦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에 맞게 내 정신도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철없는 철부지, 그 행복했던 시절의 나를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두렵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누가 가르쳐준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나 혼자서 처리를 할 수 있을수록 그것은 어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말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뭐 컴퓨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어린 친구들은 블루 스크린이 뜨면 일단 부모님을 부르죠. 고쳐줘, 보통 이렇게 말을 요구를 하죠,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 어른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 컴퓨터와
밀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예시를 이런 걸로 들었지만, 그러다가 또 이제 컴퓨터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그쵸? 그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고, 어디까지나 계속 두려움,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전문가나 부모님을 찾게 되면은 저는 발전이 없어요. 그 실패를 무릅쓰고 그런 걸 도전을 해봐야지 이제 성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새로 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책임을 진다는 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성장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성숙한 정신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글쓴이분. 너무 고민해서 고민이에요. 고민하지마. 다음. 구독자가 70명 됐는데 뭐 해야 될까요? 영상 열심히 올려야죠. 70분이나 구독을 하셨다면은 그 70명을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게 채널을 열심히 관리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70명이 늘어났다면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영상을 올려서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독을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영상도 올리고 그래야죠. 공부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이성 문제로 고민인 고2 남학생입니다. 중2 때 처음 같은 반이 되었던 여자애를 짝사랑했었고, 근데 너무 일찍 고백하기도 했고, 그 아이가 전 남친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국 받아주지 않았고 그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많이 도와줬더니 반대로 그 아이가 저에게 호감이 생기게 됐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엇갈린 타이밍 때문에 저희 둘은 썸만 타다가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걔가 호감이 생겼는데 그때는 뭐 또 눈이 획가닥 돌아가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중3 때도 같은 반이 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고등학교를 저는 남고 그 여자애는 여고를 배정받으면서 잠시 연락이 안 되는가 싶더니 중3 때 친하게 지냈던 남녀 혼성의 친구들 모임을 통해 계속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아이가 저를 그냥 친한 남사친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그 애가 좋은데 다시 고백하기엔 괜히 어색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 사이로 두기에는 너무 제 자신이 미련이 남습니다. 인내심이 있으시면은 타이밍을 보셔야죠.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거. 그 당시에 호감이 생겼을 때 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되게 맞아요. 없던 호감도 생기게 하고 생겼던 호감이 후다닥 완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도 다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그 사람이랑 진짜 계속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젊고 연락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너무 그냥 친하게만 계속 지내고 전혀 표시를 안 내면 진짜 남사친으로 굳어져서 얘가 이성으로 아예 안 보이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그게 부담스러워 하면은 포기를 해야죠. 마음은 있지만 사귀기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타이밍을 봐야죠. 얘가 진짜 힘들어할 때, 이때가 제일 궁금하네. 그러다가 제가 많이 도와줬더니 반대로 그 아이가 제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었죠. 그때 왜 안 사귀었어? 호감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궁금하네요. 제 친구가 너무 답정너입니다. 이게 더나 이런 거보다는 대충 나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어차피 할 거면서 물어보는 거. 그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냥 받아주질 마요. 야, 너는 네가 내가 뭐라고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근데 왜 물어봐? 나 다시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답정너라고? 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플레임TV 아닙니까? 누가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않나? 안 그런가? 아니라고? 얼굴이 못생기고 뚱뚱해서 너무 싫어요. 저는 이거 두 개의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 두 개의 고민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저희 반엔 인싸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쁜 애들 보면 부담감을 가져서 잘 못 사귀어요. 어쩌다 보면 친구들의 얼굴을 평점을 매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되게 듣기 안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외모는 타고난 거라 좀 불평등할 수 있어요. 진짜 뼈아픈 말이긴 한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본인이 봤을 때 심각하게 못생겼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그렇다 할 정도면은 성형해야죠. 외모 지상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모가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요소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몸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막 가슴을 키우고 싶은데 가슴이 커지지는
않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성형 기술이 많이 늘어났고 다들 성형을 많이 찾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미 가진 게 있는데 더 이뻐지고 싶고 막 성형 중독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외모로부터 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외모로 되게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변화를 겪게 해줘야죠. 변화를 겪어봐야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거, 저는 뭐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식생활, 식습관 이런 거 지켜보잖아요. 딱 하루만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살 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마를 수밖에 없겠다. 제 친구가 계속 너무 안 쪄가지고 고민인 친구가 있는데 걔 식습관을 보면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막 절대 살이 안 빠진다 하는데 걔 하는 거 보면은 살이 빠질 수가 없어. 살이 잘 안 찌는 친구는 매일 세 끼를 정해진 때에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군것질 손을 안 대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나 그렇게 먹고, 또 살이 잘 찌는 애들은 보면은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라면 국물을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 국물을 다 마십니다. 밥까지 말아 먹으면 답이 없고, 그런 거 다 먹으면서 나는 왜 살이 안 빠질까 이러면 이제 귀싸대기 날아가는 거고. 제가 되게 뚱뚱한 사람이랑 같이 뭐 조별 모임 이런 거 해가지고 술자리 뒤풀이로 간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가만히 있는데 그 뚱뚱한 사람만 아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부대찌개 시켜놓은 거에 국물을 계속 퍼먹고 있는 거야. 진짜 쉴 새 없이. 저는 체질? 솔직히 영향 많이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살이 찐 사람들은 그냥 굶고 운동해야 되고,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군것질도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 식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거는 있어요. 인슐린 분비가 진짜 왕성해가지고 기본 체온이 엄청 높고 가만히 있는데 열량 소모가 되게 큰 그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 기준이에요.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을 관찰한 결과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되게 유심히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해봐. 답이 나와. 그리고 자신감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리 백날 첫날 외적으로 내가 바뀐다고 해도 내면적으로 자신감이 여전히 없다면 그거는 힘들겠지, 인생이. 자신감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외적인 거가 좀 열등할지라도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자신감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면 자만감이 되고, 그걸 적정선으로 잘 유지를 해주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그냥 외모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아, 제 고민은 제가 여자인 애인이 있는데, 아 맞아요, 저 동성애 하고 있어요. 저는 떳떳하게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친구한테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되게 남자 만나라고 웃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더라고요. 친구랑 싸우고 싶진 않지만 저도 만만히 듣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몇 번 하지 말라고 하긴 했죠. 근데 계속 화났어? 아니 난 진짜 별로라 그래 라면서 내 의견이다 라며 넘기더라고요. 좀 확실하게 그런 말을 그만 들을 방법이 없을까요? 되게 잔혹한 말일 수 있는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게 상처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그거를 태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글쓴이가. 그런 사람들 상대하느라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야. 내 애인이 바뀌는 그런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의 음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걸 완벽하게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아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좀 듣기 거북하다, 불쾌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놀린다? 그러면은 뭐 절교해야지. 학원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이에요. 저는 초3 때부터 학원을 다녀서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학원을 너무 끊고 싶네요. 부모님은 계속 다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해서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학원에서 친한 애가 있었는데 다른 애 한 명이 더 들어온 뒤 저랑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학원에서도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입니다. 공부도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애랑 비교가 돼서 너무 힘들어요. 학교 친구들은 그냥 끊거나 학원을 옮기
얘기라고 하는데 저의 부모님들은 절대 안 해주신대요. 이거는 글쓴이 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완전히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왕따를 당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려고 해야지 계속 피하려고만 하면은 이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면 부모님도 그만큼 난감해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고 좀 글쓴이를 왕따시키고 막 그러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친구가 정말 친한 의지하던 친구가 멀어졌다, 외롭고 고립이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을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시잖아요. 그 학원 바꾸는 거, 학교 전학 가고 뭐 학원 바꾸고 그러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교우관계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글을 읽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친구랑 멀어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친구를 사겨라.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좀 몇 마디 나눠서 대화가 잘 통한다 싶으면 그냥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한번 직접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먼저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준다, 그거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안 맞는 것 뿐이지. 역으로 상상을 해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되게 친근하게 와가지고 말 걸어주고 너 이름이 뭐야? 아 나도 이 학원 같이 다니는데 친한 친구랑 반이 나눠졌는데 같이 좀 공부 좀 할래? 우리 같은 반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가가도 똑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친구들이 많이 말을 걸어봤지만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의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신경을 못 썼던 걸 수도 있죠. 이제 글쓴이가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부모님이 컴퓨터를 하게 해주셨는데 포토샵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픽 기능사를 따서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에게도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부모님이 정말 기대하고 있으신데 제가 포토샵을 잘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면 되죠. 야 갓난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포토샵 짱짱맨이야 이러면서 포토샵 잘하는 줄 알아요?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공부한 거지. 그 기대가 약간 부담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어머니가 그래픽 기능사라면서요. 그럼 옆에 뭐 거의 답안지 껴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줄 거 아니야. 내가 애써 막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지, 이 기능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검색을 해.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어머니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기억을 해놓으면 되죠. 보통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서 남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고 무언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포토샵을 잘 다루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그걸 이것저것 해보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콕 집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학교밥이 맛이 없어요. 맛 없는 곳은 진짜 맛없다고 하긴 하더라.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급식 막 필수예요? 급식비 안 내고 그냥 도시락을 싸요. 자 맛없어서 못 먹겠으면 본인이 싸서 가면 되지. 근데 그러면 다 뺏기려나? 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신고를 해야지. 이거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거의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도 다 급식 같이 드시지 않아요? 학교에 나오는 거? 나가서 드시던데요. 신고해야겠네. 좀 이상한 학교도 있긴 하죠. 애들도 나가고 선생님도 나가서 먹는 학교라고? 그럼 급식비를 뭐하러 내? 급식비를 내지 말고 그냥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꿈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꿈이 외계인이 아니라 꿈이 외계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해야죠. 되게 4차원적인데요. 친구들은 공부는 잘하면서 꿈이 왜 그 모양이냐고 놀려요. 꿈이 외계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대박 이상한 거고 넌 이미 지구인이야. 너의 그 태생을 바꿀 수는
순 없잖아? 외계인이 되고 싶어요는 일단 전제부터 말이 안 돼요.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설명할 때 좀 제대로 설명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주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주를 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자식 꿈이 크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거 아무나 못해요. 허무맹랑하지도 않고 난 꿈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태양계 정도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그마저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자신이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놀리는 거는 솔직히 좀 무시를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말만 떠들고 내 꿈은 우주인이야 우주인이야 이렇게 계속 떠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운동 능력도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운동도 못해. 이러면 이제 비웃겠죠. 얜 말만 하는 애다, 입만 산 친구다. 그렇게 놀림받지 않으려면 죽도록 노력하세요. 입 밖에 내뱉은 만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얘는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일단 내 꿈은 외계인이에요 라는 말은 좀 바꿔요. 그거는 놀림 받을만 해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당신은 외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외계를 탐험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사이클 선수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왜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부모님이 사이클 선수를 반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제가 고민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위험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이루고 싶은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거를 설명해주면 부모님한테 설득이 좀 될 겁니다. 자신의 그 엄청난 열망과 그 이유와 이때까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낸 노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설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얼마나 안전하고 장래가 얼마나 뚜렷하고 뭐 어떻게 여기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다 알아내고 그거를 알려주시면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저는 요즘 게임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게임 시간만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게임을 해요. 자꾸 게임만 해서 눈이 나빠지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눈이 나빠지진 않았고 계속 어깨가 뻐근하고 졸려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책상에 팔 대고 잠을 잡니다. 제가 어린지라 게임을 그만하는 건 통제가 힘들고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합니다. 점점 하다보니 심각해져서 학원도 안 다니다 보니 게임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네요. 엄마는 강제로 꺼지는 앱이나 알람을 여러 번 사용하셨으나 저는 계속했죠.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총게임이나 19금 이런 게임이나 야동 등은 전혀 한 적이 없어서 엄마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는 있는데, 이젠 심각해진 게임 중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모님이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백날 첫날 자기 관리 잘 하세요, 운동을 대신 나가보는 건 어때요?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쳐봐요. 100% 안 합니다. 중독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내 옆에서 통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지금 이 글쓴이의 게임 중독이라는 거를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부모님이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글쓴이가 자기가 중독이 되게 심하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게임을 안 해도 세상이 안 망가지는구나, 게임을 안 해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절제가 될 겁니다.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또 게임 건드리면 그게 또 헷가닥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게임을 하는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눈앞에서 치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부모님도 컴퓨터를 쓰시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핑계고요. 자식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산다, 그거를 치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들이 컴퓨터를 못 쓰는 불편함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밖에 나가서 PC방에서 뭐 자기 작업을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치우세요.
블레이님, 제가 아싸여서 친구가 없는데 친구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경향이 다 다른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일단 친구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죠. 공통적으로 말을 거는 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 주제를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거기서 나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것도 안 되고,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막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정석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시작은 해봐야죠. 가장 기본적인 건 대화의 팁을 잠깐 드리자면 뭐든 좋아요.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면 대화를 이끌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뭐 밥을 좋아한다거나 내가 같은 옷을 입었다거나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내가 알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저기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막 연애로 힘들어해. 연애 상담 막 해줄 수도 있고. 주제는 엄청 많아요. 그냥 만들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걔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죠. 프롱은 응딩이 외계인이다! 아, 내 정체를 들켜버렸어. 이 사람 누구지? 내가 찾아가서 엉덩이를 철석철석 때려주마. 감히 내 정체를 까발려? 올해 고1이 된 학생입니다. 고민부터 말하자면 고등학교 공부가 정말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굳이 알아봤자 실생활에서는 쓰지도 않는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공부 태만으로 이어져요. 물론 취업 등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목적은 이해해요. 하지만 왜 꼭 모든 과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과 계열을 희망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국어나 사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중학교까지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과목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척성도 안 맞고 진로와 관계도 없는 과목을 하기에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고민 상담을 해봅니다. 이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애니가 있어요. 그거 되게 부담없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지? 암살교실인가? 그 살선생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암살교실 진짜 재밌으니까 그냥 재미로라도 좋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본적인 거를 다 습득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른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면은 한 분야만 파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하지만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를 왜 다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냐,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가 어떠한 학문이든 다 다른 과목과 약간씩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특히 과학은 일단 영어랑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외국 서적 논문 이런 것만 봐도 영어랑도 엄청나게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나는 국어는 거의 이제 배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과학에 대해서 통달을 했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 지식을 전파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다른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국어를 또 잘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나만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지식을 달성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니까 좀 말을 어버버버 하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일단 머리에 담아두고 암살교실 애니를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가 왜 다른 과목들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애니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부담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공부가 아닌 예체능 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무엇을 하든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 늘상 반대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춥고 배고픈 직업들이 맞고 그것들을 직업으로 가졌다면 꽤나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여하튼 지금은 성인에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없어 남편이 회사에 가면 정말 오롯한 저의 시간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지만 어쩌면 정말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글 쓰는 것,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이 세 가지를 정말 좋아해요. 한 가지를 골라 딱 그것만 하면 좋은데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니 어영부영 수박 겉핥기 느낌이 드네요. 항상 머리보다 몸이 앞서서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도 그에 맞는 도구들은 또 거하게 준비한답니다. 의욕만 앞서고 혼자 이것저것 하는데 도통 늘지를 않으니 뭐하나 싶고,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놓으려니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사소하지만 요즘의 제게는 꽤 큰 고민입니다. 사소하지 않은데? 그냥 이거를 취미로만 하면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지만, 괜찮죠. 이렇게
취미로만 하면. 뭐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취미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이거구나 싶은 게 하나 있지 않을까? 그냥 취미로 즐기는 것과 직업으로 삼는 것과는 엄청난 갭이 존재하니까요. 그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정말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지금 그냥 다 좋고 다 해보고 싶고 그럼 그건 그냥 취미잖아요. 취미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이 세 가지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사진을 찍어서 잡지를 내세요. 맞아, 그래, 블로그 운영해도 되겠네요. 블로그 진짜 많이 키우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정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것들을 포기를 못하겠어서 고민인 거야. 아니면 좀 논점이 잘 모르겠네. 제 시점, 제 주관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글쓴이가 고민은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성인이잖아. 이것저것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정하려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고민 상담을 받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글쓴이의 상황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먼저 해. 이것저것 이게 필요한 것 같네, 저게 필요한 것 같네 이러면서 돈만 쓰지 말고. 그러다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취미에만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하게 들어. 이거 그냥 내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고민 상담은 더 하고는 싶은데 이 이상 하면은 목에 데미지가 가니까 다른 컨텐츠 진행에도 좀 무리가 생길 것 같고 목 아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2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